지난 경기에서 로드리가 이 수비수로 배치가 되면서 부스케츠한테 집중적으로 혹시 견제가 들어올 수 있었을 때 압박을 풀어주는, 그리고 빌드업을 해주는 뒤쪽에 라포르테, 오른쪽에 로드리가 풀어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역시 형태는 변형 백스리 비스무리하죠. 캐러, 주일레, 루이디거, 라움이 측면으로 많이 빠져서 올라갑니다. 전반 스타트. 아마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스페인보다 많이 가져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독일이. 자, 일단 달려들죠. 역시 독일도 두 팀 다 전체적으로 압박을 세게 가져갈 생각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쉽게 공을 소유하게 만들진 않겠다. 아, 근데 스페인이 좁은 공간. 와우! 와, 스페인 잘 푼다. 다니 올모였나요? 다니 올모가 잡고 때렸는데, 오씨, 지금 이거 노이어가 세이브를 한 거네. 막은 다음에 골대를 맞았네요. 오씨, 이거 전환 개 나이스. 와, 방금 전환은 조리잘바였나요? 스페인 오늘 지금까지는 거의 예술로 합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에 가끔 가다가 이 큰 방향의 전환? 이런 거를 좀 섞어주니까 역시 위력적입니다. 이걸 풀 수 있는지가 중요해. 하나 풀었다. 자, 그럼 이지선다. 아래 위 다 있어요. 와우! 오, 이거는 우나이 시몬 잘 나왔고요. 독일이 이렇게 스피드 있게 한번 왔을 때 여기까지는 와야 되는데 이건 하나 잘했네. 그래도 그치? 독일은 이렇게 몰아쳐야 돼. 본인들이 키와 어떤 힘이 조금 더 좋다라는 장점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강하게 이 육체적인 도전을 받으면 저런 축구가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패스 너무 좋았다 이거. 아! 페란 슈팅 뭐죠? 자, 중요한 건 이렇게 스페인이 몰아붙이고 있지만 여전히 스코어는 0대 0이라는 거. 스페인도 골을 넣어야 됩니다. 아, 이거 좋은데? 자, 노이어! 이사야! 페란! 오비야? 야, 저거 술 처먹었나 저거? 와, 미쳤다. 몸 맞아? 우, 페란. 아, 좀 느려요. 한 박자 내지 반 박자는 빠른 슈팅이 나와야, 저 정도 박자면 수비수가 막죠. 저렇게 딜레이가 긴가? 그래도 어쨌든 이런 셋피스가 독일에게는 그래도 기회예요. 헤더! 골! 와, 루이디거! 그러니까 이 셋피스가 기회야. 스페인이 아무리 경기를 주도한다 하더라도 득점을 못하면 골이 안 나오니까. 오비야? 개 오비요. 님 개옵 가뿐싸. 네, 스페인 죽다 살았다. 근데 이거 스페인 조심해야 됩니다. 페란이 골을 이런 식으로 못 넣으면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자, 조별리그의 최고 빅카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룹 2죠. 2조의 스페인 대 독일의 경기. 스페인은 코스타리카를 크게 잡아놨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로운 상태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줬었던 아주 멋진 경기력,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독일은 지난번 일본에게 이 심대한 타격을 입는 2대1 패배, 그리고 난 다음 수많은 질타, 그렇기 때문에 수세에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조별리그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독일은 오늘 경기 패배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경기를 이겼을 경우에 골득실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1승 2패 팀이 3개 팀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경우의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진다 하더라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나 쉽지 않죠. 오늘 경기 만약에 독일이 이길 경우에는 또 재밌는 그림이 나옵니다. 4개 팀이 승점 3점으로 동일한 마지막까지 경기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상태에서 다시 경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스페인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역시 우나이 시몬이랑 오른쪽에 카르바알이 들어갔고요. 로드리, 라포르테가 뒤쪽을 받치고 있으면서 부스케츠가 그 위에 있고, 페드리, 가비, 올모, 아센시오, 페란 토레스 이렇게 배치가 되는 4-3-3이고요. 독일은 틸로 케러가 있고 쥐레, 루이디거, 라움이 있는데 라움이 왼쪽으로 많이 올라가서 변형 백스리 형태, 그 다음에 위쪽에는 키미, 고레츠카 3위 빌드업, 그리고 난 다음에 라움, 무시알라, 토마스 밀러, 귄도안, 그나브리, 그러니까 3-2-5 형태 정도? 그 정도의 실질적인 에버리지 포지션을 가지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역시 경기를 주도합니다. 독일의 거센 압박이 있었고 조금 피지컬적으로 몰아붙이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패스워크, 그리고 트라이앵글을 만들고 전환을 하는 패스를 통해서 우리의 축구가 여전히 세계 축구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독일은, 그러니까 약간 생각을 해보면 미드필더 대결에서 바르셀로나 미드필더 대 바이언 미드필더의 싸움이처럼 보여지는데, 무시알라까지 생각을 한다면, 뭐 무시알라는 주로 이제 포워드처럼 움직이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이 미드필더들이 스페인의 미드필더들한테 좀 어려워하는, 가비나 페드리에게 조금 어려워하는 모습이 있었고, 다만 문제는 스페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기회를 만들었을 때 슈팅으로 가져가는 빈도나 그 슈팅의 어떤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페란 토레스가 기회를 못 잡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독일의 이 골문이 정말로 위험했었는가? 다니 올모의 슈팅이 노이어 맞고 노이어의 세이브에 맞고 골대를 맞은 거 이외에는 그렇게 위협적인 슈팅이 보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주도권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골을 넣지 못하는 스페인을 상대로 셋피스 상황에서 VAR 옵사이드 캔슬이 되긴 했습니다만 골망을 흔들었던 건 류디거의 헤더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셋피스에서 류디거가 직접 이 우나이 시몬을 상대로 슈팅, 각 없는 자리에서 슈팅을 때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스페인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기를 우리가 많이 보죠.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경기를 지배하고 있고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만 전방 포워드진이 약간 득점과 관련된 어떤 제대로 된 포인트를 만들지 못했을 경우에 오히려 역으로 맞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은 스페인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독일은 지금 어려워요. 지난 경기처럼 무기력한 경기의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닙니다만 수비진에서 라움은 본인의 역할을 측면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변형 백스리의 3-2-5 형태이기 때문에 측면에 있는 좌측 라움이랑 오른쪽 그나브리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둘 다 오늘 그렇게 인상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측면에서 뭔가 파해법을 찾아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 알바와 카르바알의 공격을 오히려 막는 데 급급하고 있다. 류디거가 가끔 고군분투하는 거 이외에는 공격적으로는 뭔가 잘 만들어간다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는 스코어가 0-0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페인은 득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득점으로 치환되지 않는다면 점유율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점유율로 축구에게 승점 3점, 축구에서 승점 3점을 주진 않죠. 독일은 이런 식으로 약간은 밀리고 있는 경기라지만 실점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다. 후반 가서 어떻게 경기가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골은 스페인 쪽에서 나오지 않으면 위험할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후반전 이어보죠. 독일이 압박을 더 세게 거는데 한지 플릭의 선택은 더 강한 압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페드리 잘 푼다. 공들 진짜 잘 찬다. 독일이 지금 약간 선수들이 한 5분 정도를 극한의 압박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다 풀었잖아. 페드리, 가비, 무시알라 중 한 명 아스날로 데려올 수 있다면 누구를 선호하시나요? 3명 다 데려올 수 없습니다. 모라타! 옵사이드 라인 한 발짝 앞에서 태어난 사나이? 설마 박찬호? 김혜해! 오, 시몬! 압박이 한번 통했네. 바로 열어야 돼. 바로 열어야 돼요. 알바? 우와! 야, 모라타 잘 넣었다. 와! 야, 모라타 움직임 되게 좋았는데? 앞쪽으로 잘라 들어오는 움직임? 빡! 이거 오른발 아웃프런트로 찍은 건가? 와, 잘했다. 이 쥐레 또 놓쳤네. 오늘은 옵사이드 라인 타면서 태어났네요. 원래 옵사이드 라인 앞에서 태어난 사나이였는데. 이거 바로 올모. 야, 이거 좋다. 좋네요. 잘 흘렸죠? 이게 누구야 이 새끼 이거. 아센시오. 와, 차라리 잡고 치지.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자, 필프루크랑 사네랑 일단 뭐 전방에 어느 정도 높이 있는 공격수를 하나 갖다 받겠다는 거죠. 필프루크는 190 정도 되죠. 저런 건 순간적으로 좋아. 무시알라가 약간 무시알라가 보고 있으면 번뜩번뜩여서 와 이렇게 할 때가 있기도 하고, 여기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거 보면 팬텀처럼 따닥하고 올라오는 거 보면 뭐 대단하죠. 또 어떨 때는 저런 걸 하다가 약간 턴오버가 있을 때도 있고, 뭐 굉장히 좋은 자원인데 조금만 더 성숙하면 더 좋지 않나. 빠졌나? 온인가요? 이거는 왜 슈팅을 이렇게 했죠? 온이야. 완전 라인 깨졌어. 와, 근데 이거는 슈팅에 이게 뭐야. 근데 필크루크가 어쨌든 또 다른 유형의 공격수다 보니까 이게 필크루크의 효과를 아주 못 보는 건 아닌 것 같아. 와, 있나요? 골! 필크루크! 야, 여기서 동점골. 오비인가? 온 맞나보다. 이 정도로 슬로우를 계속 보내주는 거 보니까 온 맞나봐요. 이거는 스페인이 좀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때야. 그 순간 발데가 막 들어와서 좀 어수선할 때, 만약에 이렇게 끝나면 스페인도 확정이 아닌 게, 예를 들어 예시예요. 일본이 스페인을 이겨. 그리고 코스타리카가 독일을 잡아. 그럼 일본과 코스타리카가 진출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원래 킹우의 수라는 게 모든 가능성 열어도 워우워 그거 아니야. 헐 싸네 싸네 나갔어. 야 여기서는 처리했어야지. 그걸 덧치 예라이 에이. 야 이거 빅이네. 필크루크의 득점이 굉장히 중요했네요. 자 여러분 경기 종료됐습니다. 스코어 1대1. 독일의 필크루크가 교체 투입된 필크루크가 이 브레멘의 필크루크가 한 골을 만회하면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시작된 다음부터 여러 경기를 쭉 거의 대부분의 경기를 저희가 라이브로 함께 하고 있는데 순수 축구 대 축구로 봤을 때 새벽 시간대 마치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챔피언스 리그를 봤을 때 우와 경기 존나 재밌네. 새벽 시간대 와 쩐다. 새벽에 일어난 게 후회되지 않는다. 그런 경기들이 있는데 이번 월드컵 경기들 중에 여러 가지 재미를 준 경기들이 있었죠. 포르투갈 대 가나의 개그 느낌, 가나두 아니면 사우디 대 아르헨티나, 독일 대 일본 이런 경기들이 있었지만 뭐 한국 대 우루과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축구적인 재미를 봤던 거는 역시 스페인 대 독일이 가장 재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반전 들어서도 독일은 오히려 후반 들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치 플리크 감독이 굉장히 어쩔 수 없이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모든 선수들에게 90분 내내 압박을 지시한 것처럼 교체 투입된 선수, 마지막까지 풀타임을 치렀던 선수, 후반 들어서도 휘슬이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스페인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고 뒤쪽에서 실수가 나올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티다가 이 페란 토레스가 빠지고 모라타를 집어넣은 지 한 8분 정도 만에 10분이 좀 안 되는 시간 만에 모라타가 아주 기가 막힌 아웃프론트로 찍어차는 빡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1등을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도 뭐 모라타가 옵사이드에 약간 걸리는 장면도 있었고 좋은 그림을 나름대로 이 독일이 스페인이 만들었는데 알바를 빼고 발데를 집어넣은 그 타이밍에 집중력이 살짝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그 시간대에 이 필크루크가 교체 투입이 됐었던 게 70분 정도였었거든요. 전방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역시 정통 공격수가 있으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보여주다가 한순간에 빈틈이 나왔을 때 그때 무시알라우랑 이렇게 뭐 겹쳐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있었죠. 스코어는 1대1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마지막에는 독일이 스페인을 좀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득점이 추가적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뭐 그냥 선수 하나하나를 그냥 약간 따져봤을 때 생각이 난다 하는 선수가 있다면 가비 패들이 뭐 기가 막히다. 대단한 선수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2년생, 04년생인데 어쩜 이렇게 공을 잘 찰까. 페란 토레스, 아센시오 아쉽다. 모라타 중요한 순간에 득점을 했지만 한순간에는 또 옵사이드 한 발 앞에서 태어난 사나이라는 어떤 별명답게 옵사이드에 걸리는 모습도 있었고요. 뭐 발데 코케, 니코 윌리엄스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자, 독일로 봤을 때 이 독일은 포워드진에서 그나브리나 아니면 라움이나 측면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자원들이 약해요. 르로이 사네도 결과적으로는 후반에 들어가서 어떤 뭔가를 보여줬었나? 조금 어렵고 슐러트백은 지난 일본전에서도 좋지 않았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옵사이드 라인을 한번 깼었죠. 본인이 태클로 막아서 좋아할 게 아니야. 본인이 라인 깨가지고 생긴 일이었으니까. 필크루크는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스트라이커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고레츠카 미드필더에서 키미랑 같이 역시 잘 싸워줬고요. 류디거는 미들맨입니다. 쥘레는 좀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균도한 뭐 박찬호는 그래. 무시알라가 좋아요. 이 선수를 개인으로 딱 보고 있으면 정말 번뜩번뜩하는 모습이 번쩍번쩍하는 모습이 나오죠. 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지 알 수 있는 선수인데 팀플레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중요한 순간에 턴오버를 하는 장면을 생각을 한다면 역시 약간은 좀 성장을 더하면 더 좋은 선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요 조는 지금 재밌는 그림이 완성이 된 게 경우의 수상으로 봤을 때는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사실 이게 마지막 3라운드 경기가 독일 대 코스타리카, 일본 대 스페인의 경기예요. 정배는 스페인이 일본을 이겨서 1위, 독일이 코스타리카를 잡고 승점 4점을 따고 2위. 이 느낌이 가장 일반적인 그림이죠. 그러나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일본이 스페인을 잡고 1위,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가 독일을 잡고 2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즉 모든 킹우의 수가 열려있다. 다 가능하다. 네, 뭐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산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는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다 이겨야 되는데 서로 이기면 하면 돼요. 별거 없어. 네.
근데 결국엔 돌고 돌아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스페인과 독일이 토너먼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한지 플리크는 기사 발생했죠. 필크루크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루치오는 역시 그러니까 오늘 경기를 전체적으로 주도했던 건 스페인입니다. 그러나 득점 기회에서 제때 골이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고전하거나 승점을 드롭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역시 스페인은 고질적인 문제, 공격수. 예전에 페란 토레스나 다비드 비아 같은 선수가 없으면 언제나 여기에서 좀 고생을 했었죠. 그 부분이 아쉬울 것이고, 독일은 오늘은 진짜 뭐 일단 어떻게든 승점을 1점 이상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걸 불태웠기 때문에 따로 뭐 이야기를 할 건 없을 것 같아. 독일에서 더 심각하게 대표팀을 바라볼 것 같으니까. 즉 토너먼트 일단 나가는 게 목표니까 코스타리카전을 잡아야죠. 근데 얼마나 지금 독일 대표팀에 대한 어떤 신뢰가 라이브 때 깨졌냐 하면 팬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코스타리카를 뭐 이기긴 이길 것 같은데 쉬운 경기 아닐 것 같은데 코스타리카가 독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 정도로 뭐 오늘 경기에서는 독일이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만 좀 신뢰를 잃은 거죠. 그렇습니다. 자, 후토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